네, 시장은 급등 그리고 그에 따른 반작용 하락, 오늘은 상당히 관망세로 나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투자 정보 업데이트합니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전지는 워낙 이제 급하게 사들여야 되는 물량 때문에 급등 이후에 또 조정이고요. 네, 네. 그 가운데 사실은 제일 쇼커버가 사실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반도체가 중심에 있습니다. 반도체 네. 얘기할 텐데 어제도 장막판에 외국인들이 반도체 사면서 1,000억 순 매도해서 4,000억 순 매수로 그죠? 예, 돌아섰는데 반도체를 막판에 쇼커버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쇼커버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죠? 파생하고 연관이 됐는지. 네. 그렇죠. 반도체 여파는 다시 한번 점검하죠. 이제 네, 총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결론 한 페이지인데요. 이 첫 페이지만 이해하시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은 반도체 상승 추세 진입. period. 끝. 네. 너무 간편한가요? 네. 예, 반도체는 상승 추세로 진입을 했습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그 바텀 아웃, 바닥을 지났다는 거는 재고가 이제 조정이 충분히 됐다는 얘기가 벌써 한 달 전부터 많이 됐는데 그것이 확인이 이래저래 보고 있고 가장 취약했던 PC, 그 다음에 가장 변동이 심했던 스마트폰은 화웨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오히려 시장에는 도움이 됐고요. 그쪽에서 개선 조짐이 먼저 확인이 됐어요. 네, 확인이 돼서 이쪽의 반도체 가격이 디램 가격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한 5에서 한 10%까지 오르고 지금 전망들이 이제 4분기 지금 중간이지 않습니까? 4분기 원래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률이 제가 아마 앵커님 몇 번 뵀을 때 한 5%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변수라 했는데 올라갔어요. 5%가 아니고 10%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그리고 올라간 추세가 1분기까지는 지속된다. 이렇게 보는 걸로 돼서 바텀아웃 재고가 됐고 가격이 개선되는 조짐이 취약한 데 나타났고 그럼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느냐 이거죠. 이미 샀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한 반 정도는 베팅을 했으면 맞고 나머지 반을 베팅하는데 매크로하고 대한민국 장에 대한 신뢰 두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트레이딩 스킬을 잘 발휘하시기 바라는데 ISM 제조업 지수하고 반도체하고 상관관계가 많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주식은 ISM 제조업 지수가 누구나 다 아는 상승이 되기 전에 사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까지 올라가는 데인데 가격이 떨어졌으면 수요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가격 탄력도라 그러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요가 얼마나 탄력이 있는가인데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런데 주가가 이미 반영된 거 아니야? 예. 아니면 과거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안 싼 거 아니야 할 텐데 결론은 과거에 같은 ROE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 이번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네.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바닥은 감산에 따른 재고 감소가 만들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나요? 볼까요? 예, 제목이 이 사실은 신한투자증권에서 그저께 리포트를 참 정리를 잘했습니다. 혹시 액세스가 가능하면은 신한투자증권이 최근에 나온 반도체 산업 리포트를 보시면은 잘 정리되어 있을 건데 오늘 키만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산업이 굴곡이 있죠. 재고 상황이 결정된다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회색이 재고 나누기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나누기 매출이 높을 때 역배열입니다. 높다가 끝까지 가다가 지금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재고가 주는 거거든요. 재고하고 매출 비율에서 매출 대비 재고 비율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반도체 업체들의 EPS, 이익은 그다지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불일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베팅하셔야 돼요. 이 재고가 갔을 때, 재고가 줄었을 때 결국은 리스타킹 오더가 올 것이고 나중에 3개월, 6개월 뒤에 EPS 업체들의 이익은 올라간다. 이걸 선행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네. 우측에 재고가 떨어지면 주는 게 아니라 축이 그죠? 네, 거꾸로 했습니다. 축이 거꾸로니까 그죠? 네. 올라올수록 재고가 줄어드는 바닥에서 거군요. 고점에서 줄어들 때 나중에 3개월 뒤에 2개월, 6개월 뒤에 EPS가 올라간다. 이런 상관계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미리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실제 재고는 줄었는데 다음 장에 보실까요? 신규 주문이 와야 되잖아요. 네. 신규 주문이 오면 올라가는 거죠. 재고가 줄었는데. 네. 그래서 이른바 이 회색인데 신규 주문 마이너스 재고 스프레드인데 신규 주문이 없어갖고 이게 마이너스 역전이었어요. 지금 회색이. 신규 주문이 없으니까. 그렇죠? 마이너스인데 ISM 제조업 지수도 지금
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 이하, 쭉 좌측에 보시면 50 이하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데 ISM 지수가 조금만 올라오면은 아마 신규 주문이 바로 올라옵니다. 근데 ISM 제조업 지수가요, 신규 주문에 선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ISM 제조업 지수 보는 거예요. ISM 지수가 만약 50 되면은 신규 주문이 한 1, 2개월 차로 온다라고 상관관계가 얘기돼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럼 신규 주문은 결국 ISM 제조 지수네라고 볼 수 있는데 재고가 많이 줄었다는 거 넘어가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거 보실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아직 바닥을 50 이상으로 안 갔는데 ISM 지수가 50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빠르게 재고하고 같이 동행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가는 언제 사느냐? 그 다음 장 보실까요?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 45도 있고 50도 있는데 사실 45에서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고 50 이하일 때 잡는데 직전 ISM 제조업 지수가 직전 6개월 변동폭이 그래도 플러스로 돌라고 할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45, 44 하다가 46, 47 이렇게 올라올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닥은 바닥인데 플러스로 도는 순간 0에서 2로 직전 6개월 변동폭이 플러스로 도는 순간에 아직도 50 이하일 경우에 사면은 그러면 주식을 먹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네. 근데 이미 50 넘어가면은 그 먹는 폭이 줄죠. 누구나 다 아는 55가 됐을 때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아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45에 잡는다는 건 저같이 전문가 제가 은퇴하고 하면은 저는 45에 사겠죠. 네. 근데 누구나 그렇게 할 수는 어려운 거니까. 지금만 45, 50 사이죠. 네, 그 사이. 예. 그러니까 50 이하로 오랫동안 놀았는데 이게 마이너스에서 놀다가 먼스 오브 먼스가 플러스로 바꾸는 순간, 네. 바닥에서 플러스로 바꾸는 순간 사 들어가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이것이 50 넘어가는 시점은 아마 내년도 1분기 돼야 될 거니까 지금 4분기에 들어가시면 향유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할해서 사야 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45 이하에 사시면 좋지만 네. 45 부분에서 플러스 되기 전에도 될 수 있다고 과거 경험상 좀 들어가시고 네. 플러스로 돌아섰네? 아직 50 이하네? 그럼 좀 더 용기를 내시고. 근데 이미 50 이상 됐을 때는 그때는 다른 생각을 가셨으니까 네. 지금은 살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나 이게 좋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이제 어떤 그 기간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말씀하셨고 좀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 사실은 뭐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지난번에 이제 네. 중국의 반도체 장비 반입하는 거 그게 사실 큰 이슈를 하나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넘었고 그다음에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뭐 수요들 네, HBM을 놓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뭐 격돌 네, 뭐 우리가 이런 걸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여전히 그럼 후공정이냐 그렇죠. 이런 관심인데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는 준비한 날을 안 가지고 네네. 할 텐데 그 엔비디아가 지금 수구로 들었다가 엔비디아 실적이 11월 21일 날 발표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럼 일주일 전부터 실적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한 일주일이나 열흘 남았지 않습니까? 이 상간에 만약에 AI, HBM 관련되는 소부장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면 말이죠. 엄청나게 오르면. 왜?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이쪽으로 쏠릴 수 있다, 반도체. 많이 오르면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약간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요. 예. 왜? HBM이나 AI 관련되는 소부장 주식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은 괜찮은데 11월 중후반 이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해서 모두가 다시 환호할 때 그때 쫓아가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향후 2주 사이에 너무 많이 오르면 약간의 이익 실현, 가지고 계신 거에 한 30%는 이익 실현하는 게 더 낫고요. 반대로 역발상입니다. 삼성 하이닉스는 그때부터 더 사도 됩니다. 삼성 하이닉스는 이제 흑자 전환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익에 대해서 환호하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는 시기는 아마 지금이 아니고 내년도 1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업체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은 더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HBM AI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2, 3주 뒤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시고 올라가지 않으면 갖고 가시고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부터 꾸준히 사서 내년 1분기에 좀 흐름을 봐야 되는 거고요. 아주 큰 그림은요. 내년에 반도체 말고 이익이 피크아웃이 아니고 계속 올라간다. 내년에 이익이 좋으면 내후년도 이익이 좋다고 사람들이 컨센서스 잡을 텐데 그 흐름은 내년도 최소한 2분기까지는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하이닉스가 됐던 소부장이 됐던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흑자로 전환되면 가동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그러면 소재주도 조금 관심을 가져서 전체적인 풀에서 비중이 한 30% 이상은 가져가는 걸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빼놓으신 거 없죠? 마무리해도 되죠? 네네, 괜찮습니다. 네, 반도체가 어쨌든 시장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요. 체크해야 될 정보들과 전략 주셨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